국정감사에서 홈런이 나왔다. 홈런이. 박상혁 의원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과업수행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한 1년 전이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4월 중순경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그 내용에 보면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은 들어있지 않지만 기존 고속도로의 교각 및 접속 및 근절된 터널 간 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 뭐 이런 등등 해서 종점부를 변경하는 취지가 내용이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을 몇 번 가셨습니까? 4월 6일 한번 갔고요. 4월 22일 날 사진 촬영하고 드론 촬영 때문에 한번. 그 전에 과업수행계획서 낸 거죠. 4월 중순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 가시면서 4월 과업수행계획서 22일 이전에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4월 22일 이전에.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3월 29일 날 용역 착수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용역을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과업수행계획서를 냈는데 네, 그건 통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 4월 이미 이 예타 안에는 그 종점부에 대해서 뭐 국토부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공문서가 있었어요. 예타 안에 보면 국토부에서 그 종점부에 여러 가지 교각 접속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어요. 저희가 착수보고 하기 전까지는 국토부 계약 담당자 이외에는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용역계획서, 과업계획, 공정계획서를 보면 이 과업수행계획서 전에 불과 열흘 만에 실제로 이때는 서면조사나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라는 게 도저히 통상적으로 납득하지 않는데. 지금 저희 착수보고에서 검토 방향을 제안하고 착수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과업수행 계획서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가 아니고. 예. 우리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점부가 방향 있는 제시가 게, 한참 후면 모를까 불과 용역한 지 열흘 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과업수행계획서를 2버전을 냈어요? 아닙니다. 한 버전 냈습니다. 근데 왜 국장님은 2가지 버전을 냈다고 그랬고, 자, 과업수행계획서 여기를 보면, 첫 번째 목차에는 예비타당, 과업별 수업 방향이라고 하면 6번에 예비타당성 평가 검토라는 게 있어요. 6번에. 네. 예, 이거 냈죠? 예, 냈습니다. 근데 온라인 홈피에 국토부에서 올라온 거에 보면, 이 6번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4페이지가 완전히 삭제된 거를 온라인 홈피에 냈습니다. 그때 도로국장님은 용역사 우리 업체에서 2가지 버전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1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 4월에 1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2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대답할게요. 예. 작년 저희가 4월 달에는 1가지 버전을 제출했고요. 근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삭제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들었어요? 누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누가 해요? 당신들이 지금 제가 제기한 대로 그 4페이지를 완전히 다르게 사후에 삭제한 경우는 지금 드러난 거죠? 네,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홈런을 쳤어. 자, 저 보고서에 4페이지가 빠진 거예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이거 왜 빠져있냐? 그러니까 국토부 국장이 용역사가 2가지 버전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국장 이제 감옥 가는 거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2가지 버전을 냈다는 거짓말을 했고요. 이 용역사는 1가지 버전을 냈는데 그 6번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했다. 야, 누가 삭제? 국토부에서. 자기네는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상혁 의원이 완전히 홈런을 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용역사. 이게 원희룡이 몰랐다고? 이건 윤석열, 김건희 이쪽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양평 강상면 종점안은요. 이전부터 김선교 양평 군수서부터 김선교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추진했었던 거예요. 역사가 유구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걸렸으면 그냥 원한 대로 해. 걸렸다. 안 할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공들인 거야. 거기다가 윤석열 동문한테 휴게소 특혜까지 줬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완벽한 범법 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와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박상훈 이사님, 노선을 경동에서 정했죠? 네. 정했죠? 여기서도 대형 홈런이 터집니다. AHP는 아직 정하지 않았죠? AHP는 기재부에서 사업비 그렇죠. 투입의 결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했죠? 근데 B씨는 요번에 했죠? 네. 이게 과거에 BC 예탄이 BC가 0.82, AHP가 0.58인가요? 508인가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타까지 온 건 맞죠? 네. 자,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BC를 시점까지 바꿔서 했는데 0.83이 나온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AHP까지 0.5가 넘어서 올라온 건데 지금 AHP는 구경도 못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AHP는 기재부에서 국비 투입을 위해 그러니까요. 판단하기 위해 아직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사가 노선을 바꾼 거죠? 누구 얘기 듣지 않고 한 거죠? 바꾼 걸 결정한 게 아니라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 제1안 예비 타당성안이 있고 대안 1이 있고 대안 2가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예비 타당성에서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고 돼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호 사무관이 그걸 고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맞나요? 김호 서기관님? 장래 계획이 없으니까 빼라라고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장래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축 노선의 지선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비 타당성 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장래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안 1과 2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졌잖아요. 대안 2는 사라졌고 대안 1만 딱 남아서 지금이 정해진 거지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과업과는 좀 다르게 연장 구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기 자, 때문에 그 전문가로서 그 예타의 목적에 대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두 번째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구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세 번째 서울시와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1의 예비타당성 안에 있던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를 하지 마라. 그러면 두 번째 목표 동서구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를 버려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타안은 사라지게 되고 대안 1이 남게 된 거죠. 자, 그러니 대안 1이 남았는데 대안 1을 경제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B씨가 안 나오니까 그걸 최저안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는 용역회사가 알아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한 건 맞습니까? 최초에 설계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동하고 동해를 말씀드리는 그럼 경동하고 동해에서 알아서 한 게 되는 거죠? 착수보고 단계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시라는 게 어디서 했느냐? 제시를 한 겁니다. 제시를. 네. 그러니까 용역사가 알아서 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착수 단계에서는 누구 지시 없이 아니, 예타안이 했기 지금 때문에 사라졌잖아요. 대안으로 갔잖아요. 예타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네. 예타안은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도 대안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고 예. 계속 검토 중인 거고 예. 예타 노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생겨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가 고속도로를 더 확장시키는 이게 있었어요. 확장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데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양서면안이 베스트다. 왜냐?
그 위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차후의 일까지 생각을 해놓는다면 양서면안이 타당하다라는 건데, 이걸 집어넣으면 강상면안이 너무 점수가 떨어지니까 국토부에서 이번 안을 삭제해라, 확장성에 대해서 넣지 마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걸 지금 짚어낸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강상면 종점안을 결정한 게 용역사가 아니라 국토부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장이 이걸 다시 한번 짚어준 거예요. 예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 대전제 중에 하나를 지워버린 걸 국토부가 했고, 그걸 지우고 나니까 예탄, 원안 이게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강상면 안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용역사가 결정했다, 용역사가 제안했다, 국토부는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왜 삭제하라고 지시했냐? 원안을 지워야 되니까.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을 결정 지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한 원안이 다 있었고, 거기에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됐었고, 그것마저도 다 무력화시키려는 이 무도한 정권, 이것들은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되고, 양평 고속도로는요, 임기 내에 시작된 권력형 비리라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계속 파고 들어야만 할 거고요. 이걸로 다 고발 처분해야 됩니다. 법적인 조치에 하나씩 들어가야지 돼요. 공무원들 한 명 한 명씩 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양심선언 나옵니다. 자기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민주당 제발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선제 타격을 하지 않으면요, 이재명 대표 구속돼요.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잖아요. 사법부도 지금 정권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역풍운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서야 겨우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국감을 최대한 날카롭게 파고들고 국감이 끝나는 타이밍쯤에 뭘 해야 되냐? 한동훈 탄핵 들어가야 됩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을 물어볼 때 국감이 묻히는 거는 반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을 움직이면 양평 고속도로 싹 다 묻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나오죠. 국방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또 뭡니까? 방심위가 뉴스타파 잡고 김어준 잡고 이렇게 하려고 인터넷 유튜브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묻히게 되는 건 반대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거에는 동의해요. 한동훈 탄핵건이 만지작거려지는 순간 이 모든 이슈가 다 묻힙니다. 보도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더 날카롭게 양평 고속도로 따지고, 다 따질 거 따지고, 그리고 이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민주당 강하게 나가야 돼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느꼈을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지 민주당은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지지율이 떨어지냐?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건 불만이고 윤석열에게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국정 방향 안 바꿀 거야? 한동훈 저렇게 하는데 가만 내둘 거야? 그래서 한동훈 파면을 건의했어요. 파면 얘기했습니다. 저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한동훈이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한동훈 저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데 파면 안 할 거야? 내비둘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동훈 탄핵 간다? 순서를 이렇게 가는 게 옳긴 하죠. 근데 말만 윤석열을 자꾸 소환을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한동훈을 파면 안 하죠. 그럼 알았어, 우리가 탄핵할게. 그 다음 스텝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지금 보면 홍익표가 이낙연 선거 캠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홍익표는 여타 이낙연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삼선 의원인데 서초에 출마한다, 이 주장을 했어. 이 얘기를 했어. 서초는요, 강남보다 더 험지입니다. 민주당에서 단 한 명도 구청장, 국회의원 된 적이 없어요.
강남은 된 적이 있어요. 서초가 훨씬 더 험지인데 거기에 출마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에 출마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면 강남에서 맨날 깨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 대선에서 강남 3구에서 윤석열 몰펴나와서 진 부분도 있지 않느냐. 나라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뭐라도 해야 강남 3구에서 변화를 좀 일으켜야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바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먼저 던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당 후사지. 홍익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초에 출마하겠다고 했겠어요? 수박 놈들 중에 다선 의원들 이런 애들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홍익표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홍익표의 워딩만 놓고 보면 한동훈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체급 올려주는 건 난 불만이다예요. 윤석열을 자꾸 소환해. 야, 한동훈이 저렇게 법도 어기고 지 멋대로 하는데 윤석열 한동훈 파면 안 할 거야? 네가 파면을 해야 돼. 윤석열을 자꾸 소환해서 윤석열을 무대로 자꾸 끌어들이는 전략은 저는 매우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아야 돼. 계속 요구하다가 안 해? 알았어, 그럼 국회가 한동훈 자른다? 이런 스텝을 밟아줘야만 하는 거죠. 손준성, 한동훈 탄핵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민주당 내 검사 탄핵 TF팀의 팀장이 지금 누구야? 김용민이잖아요. 자, 지금 한 명 탄핵 들어갔고 이거 확실하게 탄핵시키는 준비를 할 거고요. 술 접대, 라임, 룸사롱 99만 원 접대받은 인간들 다시 추가 탄핵 들어갈 거고 한동훈과 손준성도 탄핵 들어갈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동훈은 냅두고 손준성 탄핵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더 타격감이 있다고 봐요. 왜냐? 손준성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윤석열과 한동훈이 손준성을 버릴 수가 없어. 여기가 진짜 아픈 곳이에요. 한동훈과 윤석열은 거의 한 몸이라 애매하긴 한데 손준성은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준성 먼저 건드리고 분위기 봐서 한동훈까지 치고 나가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물론 한동훈은 무조건 탄핵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살고 이재명이 살 길이에요. 그것 말고는 민주당은 죽습니다. 지금 보궐선거 보여줬죠. 민심 보여줬죠. 근데 이 민심이 안 움직이면 다 식는다고. 식기 전에, 이 분노가 식기 전에 민주당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불타오를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은 여전히 이재명 구속시키는 건 유효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쯤에 칠 거예요. 그때쯤 되면 50억 클럽, 대장동, 김건희 특검 들어갑니다. 이걸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아마도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12월이란 말이에요. 이때 그 논란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구속에 사활을 걸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행동해야 돼요.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완전히 끌고 와야 사법부가 스톱을 시켜줄 겁니다. 검찰의 조작질은요, 사법부의 한마디면 다 무너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사법부가 완전히 검찰 편은 아닙니다. 사법부는 여론에 따라 움직여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리만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야 대세를 형성할 수 있고 대세가 형성이 되면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뭐가 됐든 움직여야 된다. 한동훈 탄핵이 좋다. 손준성 탄핵이 좋다. 이런 건 사실은 지엽적인 이야기야. 중요한 건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